반갑습니다. 수완학통의 박경은입니다. 이번 시간에 25번, 26번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어느 학교의 입학 성적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네요. 65점을 평균으로 보고 10을 표준 편차로 보고 있죠. 수험생 1600명 중에서 위에서부터 40등 이내에 들어가려면 몇 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과 같이 정규분포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이렇게 정규분포표를 그리시죠. 그리고 평균이 65점이다. 이들 사이의 시그마는 10이다. 이렇게 그리시는데 1600명의 지금 퍼센트예요. 이 중에 위에서부터 40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40명이 지금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40명은 전체 확률 분포가 1이라는 걸 기준으로 본다면 얼만큼의 분포를 차지할까요? 를 계산하기 위해서 1600분의 40을 계산해 주시면 0.025 전체 1 안에 0.025의 만큼을 차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될까? 65점보다 많은 점수를 받긴 할 것 같은데 라는 큰 흐름 안에서 Z분포로 바꾸어서 0.025가 되는 Z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조건에 이렇게 0.475 이런 게 있으면 확인이 되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 확인이 되네요. 반대로 이만큼의 범위가 0.475잖아요. 따라서 이 값은 얼마다? 1.96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1.96에 대한 원래 원점수를 구해주면 되는 문제가 됐죠? 이와 같은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원래 x값의 범위 안에서 65, 그 다음에 몇 점이지? 그러면 Z분포로 따져서 0일 때 1.96이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 정규분포 표준화 작업을 반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즉 1.96은 x-65를 10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x는 84.6, 즉 85점 이상 받은 친구들이 40명 안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답안입니다. 입학 성적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네요. 1600명 중에서 40등이라고 하면은 전체 40등의 분포가 필요하니까 0.025만큼의 확률이 있는 거죠. 그리고 표준화 변수를 이용했던 거예요. 그 결과 65점에서 몇 점 사이에 있는 것이 반대로 0.475일까요? 이미 결과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1.9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제 표준화 변수의 반대 작용을 해서 지금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결과는 사실은 여기서부터인 거죠. 0에서 1.96까지 Z값이 0.475이고 이 과정에 맞추어서 10분의 x 빼기 65가 1.96이고 따라서 x는 84.6, 즉 85점입니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26번 문제는 이항분포에서 n이 충분히 크고 p가 충분히 작으면 어떤 분포에 가까워지는가?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그런데 조건에 n이 충분히 크대요.
그런데 확률값이 충분히 작대요. 무슨 말이지? 엄청 크다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뭐 바이노미얼 10만 대 P는 10만 분의 1 이렇게 엄청 크죠? 10만이면 충분히 작다. 10만 분의 1 엄청 작죠?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교수님? 여러분들 우리 아주 큰 대로변, 차가 엄청 많이 다니는 큰 대로변이 있어요. 이 대로변에 하루에 10만 대의 차가 지나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엄청 많이 차들이 다니지만 우리가 사고가 난다? 라는 케이스는 정말 드뭅니다. 하루 안에 10만 대의 차가 다니는데 사고가 평균적으로 한 대 정도 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아이고 안타깝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싶죠. 하지만 10만 대라는 전체값 안에 평균 한 대 이렇게 따지는 거는 굉장히 작은 가능성이죠. 지금처럼 이항분포에서 10만 대 곱하기 10만 분의 1, 즉 바이노미얼 NP에서 N 곱하기 P를 하면은 평균이 된다는 거를 기억하실 때 이 결과가 1이고요. 이러한 평균을 갖고 있는 하루 안의 상황. 그러면 이 대로변은 10만 대가 지나다니는 걸 알고 있고 평균 하루에 한 대인데 그러면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은 확률과 두 번, 세 번 사고가 날 확률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때 쓰는 분포가 바로 X라고 한다면 포아송 분포예요. 그리고 람다는 평균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이항 분포가 포아송 분포가 되는지 물어보는 거고 포아송 분포가 된다라는 거를 유도해라 이런 말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포아송 분포가 되려면 평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람다는 앞에 n 곱하기 p가 람다다 이렇게 논하게 되는데 p가 충분히 작다라는 단어 안에서 이 p라는 건 얼마다? n분의 람다다 하고 정리를 유도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거예요. 한번 그 과정을 제가 간략하게 서술을 한다면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원래 바이노미얼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NCX, P의 X제곱, 1-P의 n-X제곱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게 바로 어떤 P에서의 확률이죠. 그런데 조건에 n이 충분히 크대요. 리미트 n을 무한히 크게 한다. 단 n 곱하기 p를 람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p는 n분의 람다 이렇게 바꿔줍시다.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ncx n분의 람다의 x제곱 1-n분의 람다의 n-x제곱. 아마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n분의 람다 x제곱에서 이런 값들 나중에 n이 무한히 커지니까 결과가 변하겠죠. 그러면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포아송 분포의 식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람다의 x제곱이 유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답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항 분포에서 n이 충분히 크고 그 다음에 p가 충분히 작으면 어느 분포로 근사한다? 뿌아송 분포로 근사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제 식을 한번 접근을 하는데 저랑 여기까지 같이 봤던 거죠. fx는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ncx의 n분의 람다 x제곱 1-n분의 람다의 n-x제곱, 그리고 n이 무한히 커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식을 좀 정리할 건데요. n하고 전혀 관계없는 식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먼저 앞으로 좀 뺄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x개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씩 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씩 준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들이 앞으로 빠진 거죠. 그리고 하나씩 n을 줬으니까 앞에 얘는 n이 약분이 돼서 하나가 없어지고 1-n분의 람다, 이 부분은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온 거죠.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n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죠. n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다 뭐가 됐다? 리미트 값이 0이 됐다. 그러면 1만 쭉 남고 앞에 이 값이 남는데 지금 n의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유일하게 남아요. 여러분들 리미트 n이 무한히 클 때 1-n분의 람다의 n제곱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참고로 이 값이 얼마인지를 설명하려면 리미트 n이 무한히 클 때 1+n분의 1의 n제곱이 2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람다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람다분의 n이 2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값들에서 1 플러스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이 값에 대해서 전체의 큰 값은 항상 2로 수렴한다 라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었으니 이제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1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람다. 그러면 마이너스 람다분의 n이 있었으면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식을 변형시켜주면 안쪽에 있는 값들은 2로 수렴을 하니까 2의 마이너스 람다가 됩니다. 그 결과가 짜잔 하고 여기에 추가가 되어서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람다 x제곱, 즉 포화송 분포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항 분포는 n이 많이 크고 p가 많이 작으면 포화송 분포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증명하는 문제도 시험에 간간히 나오니 중요한 사항들은 증명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